제8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9월 23일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입니다. 박상용 검사 탄핵 관련한 청문회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박상용 검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자그마치 111번을 검찰청으로 불러낸 검사들은 나오지 않고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라고 하는 분이 나왔으니 세상이 거꾸로 돼도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는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겁니까? 뭐를 숨기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겁니까? 그래서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국감 때 꼭 나오게 하고, 안 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나오게 해야 합니다. 이화영 증인이 재판에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연어도 갖고 왔고 술도 갖고 왔어. 그래서 파티도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재명에게 보고했다고 이야기하라고 계속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김성태, 방용철, 그리고 안보수, 이화영, 그리고 쌍방울 임원들, 그리고 거기 박상용 검사도 있으면서 이런 회유와 조작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발을 했어요. 법정에서 진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검사들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정 기록을 내놔라. 그래서 일부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자그마치 이화영 전 지사를 111번을 검찰에서 불러냅니다. 그리고 김성태는 139번을 불러냅니다. 뭐가 두려워서 말을 막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출정 기록을 다 내놔야 합니다. 뭐가 두려운 거예요? 이 김건희 씨부터 시작해서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 왜 출석을 안 할까? 국회라는 것은 어마무시한 곳인데,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검찰이 비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 정권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만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검찰과 윤석열 검찰 정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큽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국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처벌도 받지 않고 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들, 변호사들입니다. 지금도 검사실과 법정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과 원칙 얘기하면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 법을 무시하면서 이 국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청문회를 무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이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은 반법치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 제출 요구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이 이 조재현 변호사, 유재만 변호사 출입했는지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사생활 등등의 이유로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변호사가 검찰청 가는 게 왜 사생활입니까? 변호사 일이 왜 사생활이고 그게 공익으로 자기의 업무로 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의 출입 기록을 알아야 이 사람들 통해서 이화영 증인에 대해서 전관 변호사 통해서 압박했는지, 진술 압박했는지 이 청문회 조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은 또 출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한변협은 이 변호사들의 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검사한테 사주받아가지고 수사를 진술을 압박하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변호사가 할 짓입니까, 그것이? 대한변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법사위 차원에서 대한변협에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법사위에서 이 반법치 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 17일인가 김성태 씨가 해외에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검찰이 하세요. 시간 카운트 해주세요. 무슨 시간을 카운트해요? 질의응답입니다. 질의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진행이라니까요.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검찰이 지속적으로 시간 카운트 해주세요. 유력한 대통령 후보였었고, 또 제1야당의 대표였었던 이재명 대표를 아까 전현희 의원님께서는 스토킹처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느꼈을 때는 무슨 검찰이 무슨 전리품을 하나 획득한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에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마세요. 그 과정에서 경고합니다. 경고하세요. 그 과정에서 1차 경고합니다. 검찰의 송석준, 유상법 1차 경고합니다. 지속적이고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세요. 145조 1항에서 경고합니다. 검찰의 자,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네, 말씀하세요. 회유와 압박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박상용 검사실에서 저희들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서 김성태 씨, 방용철 씨, 안부수 또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2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져 있는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같은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은 이제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립니다. 그럼 다시 또 불러갖고 또 다시 또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에게 수감되어져 있는 저희들에게 이를테면은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시키고 싶고 연어가 먹고 싶다 그러면 연어가 제공되어지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었고 그것은 어차피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님들의 계속하세요. 계속 앉으세요.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증언에서 소상하게 정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박규택 의원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다들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씨가 서로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데 있어서 검찰 측에서는 특히 박상용 검사는 제가 여러 차례 그런 자리를 주선해 주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저는 단 한 차례도 제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 씨와 전화를 바꿔준 적도 없고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제가 계속 법원에도 그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있는데 아마도 해외 로밍에 대한 근거는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금 저희들이 찾고 있고 그와 같이 김성태 씨가 얘기하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 정황적인 자기 주장은 전부 다 사실이 아닙니다. 전부 다 사실이 아니고 특히 제가 그걸 연결해줬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분 누구신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누구신지 모르세요? 박상용 검사님. 그죠? 박상용 네. 검사입니다. 네, 네. 너무 잘 나왔네요, 사진이. 아니요, 잘 예.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사건 조작의 검사 맞습니까? 저기 앉아 계셔야 될 분이 안 나오시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김성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 옥중서신 본인이 쓰셨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가 회유 협박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관 변호사 누굽니까? 제가 전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조모 변호사님이신데요. 조재현 변호사 맞습니까? 예, 아니요. 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23년 6월 19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서 박상용 검사와 연결해서 만나신 거 맞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잘 그 모르겠습니다. 박상용 검사 연결해서 만난 거 맞습니까? 박상용 검사실에서 그러면 그 변호사가 김성태 진술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라고 허위 진술하라고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조 변호사께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박상용 검사하고 저하고 혹은 수원지검 측하고 저하고 소위 딜했었던 일련의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검찰의 최고위층에 확인을 했으니 믿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불신을 했고 이거 잘못하면 상당히 늪에 빠지겠다고 걱정을 하니까 조재현 변호사는 부산 고검 검사장 출신 매우 고위직이었죠. 수원 고검장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장 시절에는 박상용 검사와 근무 기간도 같이 겹치더라고요. 그리고 조재현 변호사가 2014년 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장 시절에 쌍방울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대 시세 차익을 얻었던 김성태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때 수사팀장이었던 김영현 검사는 쌍방울 계열사 서해 이사로 일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그럼 먼저 영상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오는 김성태 회장 얼굴은 보이시죠? 네. 거기 주변 인물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태 회장과 함께 술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신지. 네. 보고 있습니다. 다 네. 봤죠? 지난 6월 20일 뉴탐사가 쌍방울 옥상에서 열린 파티, 옥상 파티 일명 옥상 파티 촬영한 영상인데요. 김성태 회장 옆에 있던 사람 누군지 확인하셨습니까? 네. 저 의원님 말씀하신 조재현 변호사 맞죠? 그렇습니다. 이 조재현 변호사가 회유와 협박 등으로 이미 이날이 6월 20일 날인데요. 2주 전에 6월 7일에 1심 판결 있고 6월 12일에 이재명 대표 기소한 날입니다. 그날 그 이후에 6월 22일 날 이렇게 옥상 파티, 기소 기념 파티를 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이렇게 술자리 회의하고 쌍방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기 수사팀장이 사회이사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썩어도 썩은 검찰이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봉주 기자님 좀 나와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 딸 안소민 씨의, 안보수 씨의 딸 카톡입니다. 네. 안소민 씨인데요. 이때 금영수, 박상훈, 안보수와 함께 있었던 게 사실 확인됐는데 이때 또 폰 가지로라는 말을 합니다. 이거 수원지검 검찰에서는 수원지검에서는 이 임의로 제출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는데 제출할 폰이 없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이에 이전에 쌍방울로 갔던 폰이 언제 딸에게 갔으며 딸이 어떻게 수원지검으로 제출합니까? 그럼 수원지검이 지금 딸에게 제출하겠다고 했던 말과 제출하러 왔다는 말과 안보수의 딸이 지금 이 가지러 간다는 말이 맞습니까? 검찰이 압수했던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딸에게 지난해 2월에 돌려줬고요. 그 돌려준 휴대전화를 쌍방울의 박상웅 이사가 달라고 해서 안부수 회장의 휴대전화를 쌍방울에 건네는 게 그 카카오톡 대화에 적나라하게 나오고 그 다음 달인 지난해 3월 18일에는 아예 이제 딸이 아버지를 검찰청 가서 면회하는데 그 면회 자리에 김성태 회장, 박용철 부회장, 김영수 모 대표, 박상웅 이사 등등 이게 딸이 쌍방울 임원들의 이름을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봤던 게 아니고 안부수 회장의 비서였던 김모 씨와 안부수 회장의 딸은 수시로 쌍방울 측과 연락을 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변호사비 5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까지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와 별도로 오피스텔까지 구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해명은 폰을 가지러 제출할 시기는 아니고요. 당연히 압수해서 포렌식한 폰을 딸에게 돌려줬는데 왜 돌려줬느냐? 안 돌려줘도 되는데 굳이 돌려준 것은 쌍방울 측에 폰이 넘어가는 것을 미리 알고 돌려준 게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하고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건강 좋으세요? 2년 이상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안 좋습니다. 네. 금년 폭염에 엄청나게 고생했죠. 그래서 지금 기가 좀 빠져갖고 안 그래도 좀.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3년 살았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심에서 20년, 항소심에서 20년 구형받고 12년 선고를 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가지고 살아와서 지금 이렇게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화영 지사의 정의로운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 저하고도 잘 압니다. 그리고 제가 김성태 회장하고 잘 아시는 분을 통해서 김성태 회장이 귀국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아느냐 하고 물으라고 그랬어요. 물었더니 전혀 모르고 술자석에서 한번 전화한 기억이 있다. 누가 술 먹다가 바꿔줘서.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어요. 아느냐? 저는 모른다. 술자석에서 전화 한번 받았다는데 글쎄요, 그건 기억이 없는데요. 저도 정치인이니까 술자석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전화하잖아요. 자,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기 전까지 국정원의 블랙요원과 함께 스마트팜 관계로 김성애 통전부 실장 접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접촉을 하니까 블랙요원이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채용을 합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이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500만 달러였는데 느닷없이 800만 달러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쌍방울이 나노스라는 자회사를 설립해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으니까 협조자인 안부수와의 관계를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보고서를 내줬죠. 주가 조작이었지 전혀 다른 건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검찰에 제출한 것을 검찰은 증거 채택을 안 했죠? 아니 그 뭐 증거 냈습니다. 내가지고 네, 예. 법원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법원에서 왜 인정을 안 했죠? 뭐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 관련 문건에는 뭐 여러 군데 또 뭐 계기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주장하고 또 저희 변호인단이 주장한 내용이 그 안에 다 적시가 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그 안부수의 허위 증언, 허위 보고한 것 한 부분만 인용해가지고 그것이 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규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